저는 해운대병원 간담체외과, 간이식 간담체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무서워요. 간암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간이라는 장기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오늘 좀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대비를 하면은 간암으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겠구나 라고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이 보내는 위험신호, 간암을 바로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간이 되게 너무너무 좋아서 외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간이 이제 안 좋은 분들 수술해서 회복하시는 모습 보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간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거 보면 생각나는 노래 있으실 텐데, 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람들이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광고도 많이 하고, 뭐 약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광고도 하는데, 그럼 간 때문에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퀴즈 좀 드릴게요. 술을 안 마시면 간암에 안 걸린다. 맞다. 안 마시면 간암에 안 걸린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도 간암에 걸린다. 네. 또 술이 세면 간암에 안 걸린다. 간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다. 증상이. 오늘 뭐 다 우등생만 모이셨어요. 예습들을 많이 하셨는지.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간암에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술을 안 마시는 분도 간암에 걸릴 수는 있다. 그다음에 술이 센다고 간암에 안 걸린다? 오히려 술 많이 먹으면 간암 걸립니다. 간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다? 지금 다들 너무 정답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게 간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서울 필요 없다. 잘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간암은, 우리가 간에 생기는 암은 다 간암이라고 불러요. 근데 간에 생기는 암이 이제 대장이나 뭐 다른 장기에서 전이가 되는 암도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암도 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간에서 생기는 우리 간세포라는 간을 구성하는 이제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생기는 암을 추려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 간암이 무서운 게, 우리나라에 이제 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폐암, 대장암, 뭐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 많은데, 한 5번째 정도, 4, 5번째 정도로 많이 생기는 암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암은 무서운 게 결국에는 암으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사망률이라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요 위에 제일 빨간색이 폐암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은 폐암이고, 두 번째가 간암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보니까 1년에 10,000분이나 간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치료받다가.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만큼 사망률도 높고 발생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간암에 대해서 치료를 잘 알고 진단을 잘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여기 안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간암은 또 아까 술 얘기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조금이 아니라 남자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자분들도 생기긴 하지만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 연령은 제일 일 열심히 하는 40대, 50대가 암 사망률 간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40, 50대는 간암이 꽤 비중이 높더라. 근데 이제 어쨌든 암 발생 자체는, 암은 원래 연령이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나이가 높은 분들, 50대, 60대, 70대 조금씩 올라간다, 암 발생률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확인을 빨리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딱 이제 이따 마무리하면 간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찾고 치료를 잘 받을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결국에는 간암은 증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리미리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간이 왜 중요하냐? 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뇌는 중요하니까 두개골로 쌓여 있잖아요. 딱딱한 뼈로.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도 다치질 않아요, 잘. 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갈비뼈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 폐도 우리 없으면 안 되는 장기니까 갈비뼈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간도 마찬가지. 이 갈비뼈 안에 잘
숨겨져 있는 게 간입니다. 근데 이제 속담이나 우리 속어 중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간이 부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간이 만져지면 그만큼 간이 아픈 거예요. 간이 완전히 경화가 돼서 쪼그라들어도 아픈 거지만 지방간이 심하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셔서 간이 상하거나 이러면 간이 갈비뼈 밑에서도 만져집니다. 원래는 안 만져져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갈비뼈 안에 얌전하게 숨겨져 있는데 중요한 건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그냥 아파도 티를 안 내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해요. 굉장히 고마운 장기죠. 근데 그래서 더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줘야 되는데 잘 챙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간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나라 이제 지금 여기 울산에도 공장들이 많고 거제에도 많고 뭐 그런 공장들이 많아서 열심히 뭐 제품을 만들어내고 돌려야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해서 돈도 벌어오고 막 하잖아요. 그런 묵묵한 일을 하는 공장 역할을 해요. 공장 중에서도 화학 물질들을 주로 다루는 공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위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소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양분들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럼 그 흡수된 영양분들은 다 간으로 실려가요. 다 간으로 실려가서 간에 가서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철분이나 뭐 탄수화물, 단백질,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놓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이제 소화시키고 남은 나쁜 것들, 독소 같은 것들은 또 해독을 해서 여과해서 배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도 해요. 그러니까 필터 역할도 하고 생산 공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알부민이라는 물질. 알부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알부민은 한 가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우리가 알부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 간에서 만들어주는 알부민이 최고예요. 알부민은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원래 생성되는 거지 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알부민 먹는 거 도움되냐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나 알고 가세요. 그래서 알부민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알부민을 만드는 게 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피 나면은 피가 멎어야 되잖아요. 피 멎는 혈액 응고인자 같은 것도 만들어내는 게 간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분들 지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간 밑에 쓸개 조그맣게 주머니 붙어 있잖아요.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담즙이 쓸개 안에 저장이 돼 있다가 이제 음식 소화를 도와줘요. 그런 담즙을 만들어내는 것도 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간이 없으면 우리가 밥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뭐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에 간에서 다 그걸 처리를 해주니까 그게 먹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이다. 그런 간에 암은 왜 생기며 왜 우리가 간을 이렇게 잘 보살펴야 되느냐? 간암은 이미 많이 아픈 간에서 생겨요. 뭔가 아팠던 간, 뭔가 좀 충격을 받았던 간에서 간암이 생겨요. 우리나라 제일 흔한 거 B형간염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B형간염 백신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박사님이 우리나라 B형간염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B형간염 백신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초등학생들부터 다 예방접종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 또래는 B형간염 앓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또래 B형간염을 앓았던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B형간염을 앓았던 분들은 간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B형간염만 있느냐? C형간염이라는 것도 있어요. A형, B형, 뭐 C형 이게 해가지고 혈액형이랑은 다른 거예요. 바이러스 이름이에요. 요거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B형간염 바이러스, C형간염 바이러스인데 C형간염 바이러스는 또 뭐 주사나 아니면 면도 하다가 피 나서 피 묻으면서 상처에 감염돼서 옮아요. 그런 식으로 C형간염 걸렸던 간. 그 다음에 또 지방간. 요새 우리 너무 먹을 거 많죠.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비만이 오고 당뇨가 생기고 이러면서 대사성으로 문제가 되면서 간에 지방이 껴요. 말 그대로. 간에도 살이 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간암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술. 술은 사실 만병의 근원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술을 드시면 술 때문에 간이 상하면서
암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간이 모두 아팠던 것들은 간이 아프고 나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간도 이런 B형 간염, C형 간염, 뭐 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나면 간에도 흉터가 생겨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런 간에 흉터가 생기다 보면 딱딱하게 굳은 살로 변하잖아요. 우리 몸에. 간도 똑같아요. 그걸 간경변이라고 불러요. 간은 원래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예뻐요. 저는 간이 너무너무 예쁜 사람인데 그 간이 딱딱하고 막 울퉁불퉁하고 안 예쁘게 변해요. 그게 간경변인데 이런 아픈 간들에서 간암이 생겨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은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요새 그 AI 뭐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간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그림 그려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그려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형 간염, C형 간염, 뭐 술, 지방간 이런 것 때문에 간염이 생기면, 염증이 우리 몸에 생기면 간이 충격을 받아서 막 다쳐요. 그러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우리 면역세포, 백혈구 이런 애들이 그 침입해온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과 싸워서 결국에는 이제 싸우다 보면 흉터가 남죠. 그래서 흉터가 남고 그게 더 나빠지면 흉터가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살로 변해요. 그게 간경변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일부가 더 나빠지면서 암세포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암세포를 얼른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간암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아팠던 흉터에서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 보여드릴 건데 좀 놀라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쉽게 표현을 하면은 어렸을 때 저 눈 좋아지라고 생간 이런 거 비타민 A가 많거든요. 생간에 그거 사다 주신 적 있는데 그거 다 보신 적 있죠?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하고 팥죽색이 굉장히 예쁘게 윤기가 나잖아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좋은 간이에요. 요건 좋은 간일까요? 아닐까요? 요건 좋은 간이에요. 다 잘하시는데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간 이식을 하거든요. 간 이식을 할 때 기증자 간이에요. 기증자 간을 보면 이게 사진이 조금 더 잘 찍혔으면 좋은데 이렇게 팥죽색으로 색깔이 빛나고 있고 매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떨까요? 약간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이것도 기증자 간이긴 해요. 간이 그래도 매끈하잖아요. 근데 옆에 간에 비하면 조금 노르스름하죠. 지방간이 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방간 아주 초기 상태. 그래서 기증을 못 하실 정도는 아니고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면은 옆에 간처럼 금방 돌아가는 그런 좋은 간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러면 이 간은 어떨까요? 별로 안 좋죠? 일단 색깔은 그래도 요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좀 표면이 거칠거칠해졌죠. 요거는 이제 B형 간염, 만성 B형 간염을 앓으신 분의 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간 경화까지는 안 간 상태예요. 그럼 요 옆에 건 어때요? 모양이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우락부락해졌어요. 우락부락해졌어요. 요거는 이제 간 경화가 중간 정도 된 간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끝판왕. 요거 좀 충격받으시라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간이식 받으신 분의 간 모양이에요. 간이식을 할 때 아픈 간을 완전히 제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나온 거라서 사실 피가 안 통하는 상태라서 더 흉악해 보이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완전히 앞에 것들이랑 다르죠. 울퉁불퉁하고 모양도 막 이제 우락부락해지고 이런데 암이 숨어서 자라요. 그래서 실제로 암이 없고 간경변만 있다고 해서 간이식을 했는데 요 떼어낸 간을 가지고 일일이 조직 검사를 샅샅이 찾아봤더니 간암이 초기로 발견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이식하니까 간도 좋아지고 암도 치료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됐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은 건강하고 예쁜 간에서는 암 그렇게 잘 안 생기고 적어도 B형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간경변, 그 다음에 이렇게 간경변 심한 경우에서 암들이 생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간암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 간염 앓은 분들,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랑 알코올성 감염 때문에 간 경변이 온 분들, 얼굴 색깔 조금 노랗게 보인다고 얼른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은데 간경변 되면 황달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잘 봐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술 안 드시고도 지방간 생기는 분들. 그래서 체중 관리, 그 다음에 먹는 거 조심하고 이제 운동하시고 당뇨 조절 잘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흡연은 술하고 담배는 모든 암의 위험 요인이에요. 그 암은 아닌데 암 생길까봐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술, 담배 끊으셨냐고 꼭 여쭤보거든요. 그것만 해도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술, 담배 끊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 간의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위에 요 4개는 꼭 기억을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전파해 주셔야 돼요. 주변 분들한테. 이런 거 있으면 잘 챙겨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OX. 아까 말씀드렸죠.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고위험군, 아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B형, C형 감염, 그다음에 술 드신 분, 간경변 있는 분, 흡연하시는 분, 비만인 분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예 고위험군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B형 감염, C형 감염으로 인한 간 경화 있는, 그다음에 간 경변 있는 분들은 정기 검진을 꼭 받으라고 아예 나라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하라고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바쁘셔도 꼭 검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암은 증상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증상이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뭐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이거 누구나 다 지금 있어요. 지금 피곤 안 하신 분 계세요? 다 피곤해요. 저도 지금 수술하고 왔더니 피곤해요. 체중이 이유 없이 막 계속 빠져요. 너무 힘든데. 그 다음에 입맛도 없고, 그 다음에 황달 생기는 분, 그 다음에 복부 통증 있는 분. 사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오히려 더 이미 진행이 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황달이나 통증 같은 경우는 조금 손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되기 전에 얼른 미리미리 손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좀 늦은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꼭 필요한 사람 3가지 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3가지 다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형 간염, C형 같은 바이러스 간염 환자, 그 다음에 간 경변 환자는 아예 나라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랑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피검사 요걸 하라고 아예 이렇게 매일 날라와요. 왜 우리나라 이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라고 날라오잖아요. 뭐 내시경이나 피검사나 대변 잠열 검사나 이런 거 하라고 날라오잖아요. 그거 하듯이 그거보다 6개월에 한 번씩 더 자주 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무시하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꼭 챙기셔야 돼요. 간암은 그럼 어떻게 발견하냐? 아까 초음파랑 피검사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검사고요.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그러니까 뭐 초음파나 피검사는 간단하니까 가까운 내과 병원 가서 검사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해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의뢰서 써주셔요. 대학병원,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병원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뢰서 들고 오시면 초음파랑 갖고 오시면 저희가 보고 이거 이상하다. CT랑 정밀 검사를 좀 해보자. 아니면 이거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 사진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제 환자분 사진인데요. 초음파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초음파에 간이 이렇게 있고 요게 간이고요. 요 검은 거 전체가. 그 다음에 요 주변에 하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딱딱해진 조직, 섬유화된 조직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요 하얀 덩어리 있죠, 뭐가. 요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요거는 꽤 큰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에 이런 게 보이면 얼른 이제 저희 병원 오셔서 저랑 만나서, 저 아니라도 저희 병원에 이거 보시는 선생님들 꽤 많아요. 그래서 오셔서 보고 CT랑 MRI를 찍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진단을 내려서 그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지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피검사는 종양표지자라고 하는 아까 알파 태아 단백,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피검사가 이제 특징적이고,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워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하진 않고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같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고위험군, B형, C형 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는
6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초음파랑 알파테아 단백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거기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얼른 저희한테 오시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 그러면 이제 CT 아까 오신 분을 CT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CT에서 하얗게 보여요. 보는 방법은 저희 영상학과 교수님들이 잘 보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보이고 이건 실제로 이래가지고 제가 수술을 해드렸는데 수술했더니 이런 덩어리가 나왔어요. 아까 요거는 아까 그 왜 알코올 간경변 환자 간 이식할 때 사진이랑 조금 비슷하게 울퉁불퉁은 하고 간암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수술하고 나서 잘 회복해서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분의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CT에서 특징적인 소견이 보여도 간암은 조직 검사를 그래서 따로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진단을 한다, 확진을 한다면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안 받아보신 분 없죠?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에서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거기서 조직 검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위암이 보인다, 대장암이 보인다. 그러면 정밀 검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지 무슨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죠. 근데 간암은 그런 조직 검사를 하진 않아요. 워낙에 CT에서 이렇게 나 간암이에요 하는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CT에서 간암이라는 게 보이면 확인이 되면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방법을 정해요. 수술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고 약물 치료, 뭐 항암 치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내과 교수님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굳이 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애매하고 너무 이게 좀 일반적인 모양이랑은 다른 분들은 할 수는 있어요. 조직 검사는 결국엔 수술해서 떼내는 거 말고는 없어요, 간은. 그래서 다른 장기들처럼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간암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다음에 간암이 왜 치료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암세포들은 크기가 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이 암이 그럼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왜 6개월 전에는 없었는데 요번엔 있나요? 이런 걸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원래 암세포는 하나에서 2개 되고 2개에서 4개 되고 4개에서 8개 되고 이런 식으로 크거든요. 근데 하나에서 2개 되는 거랑 2개에서 4개 되는 거랑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럼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도 성질이 다르고 또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굉장히 간암은 그래서 치료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하는 다학제 치료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궁금한 게 이제 암은 몇 기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암은 보통 뭐 다른 데 전이가 없으면은 일단 사기는 아니고 다른 데 전이가 있거나 그러면 사기 보통 말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기는 일기겠죠. 아무래도 제일 초기에 발견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상태에 따라서 암마다 이런 기수가 다른데 간암은 일단 암 개수가 1개인 거. 그 다음에 암이 작은 거. 그 다음에 간 안에 있는 중요한 혈관들이랑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3개가 다 맞으면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하나만 있으면 이건 1기. 3개 중에 2개가 걸리면 2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수를 정하는데 사실 간암은 요건 조금 특징적인데 기수 물론 중요하죠. 아무래도 진행이 되고 혹의 개수가 많고 혹이 크고 주변에 혈관까지 같이 혹이 먹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거니까 치료가 어렵고 치료하더라도 재발하거나 전이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간은 암만 봐서는 치료가 어려워요. 왜냐? 간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제 간이 건강한 간에서는 간암이 잘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아픈 간에서 간암이 생겨요. 그리고 이미 간이 아파. 간 기능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외출도 가능하고 이런 상태면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정말 집에서 몸져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해. 그럼 간암이 초기여도 치료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간암 치료하려고 수술했다가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암이 어려워요. 간암 치료 방법 되게 많아요. 다른 암은 뭐 수술 아니면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이거 3가지가 다거든요. 간암은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수술은 2가지가 있어요. 떼어낼 수도 있고요. 간 이식을 할 수도 있어요. 크게 수술은 2가지 방법.
그다음에 수술 말고 간에다가 약을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라고 암을 찔러서 태우는 방법이 있고요. 방사선 치료. 우리 그냥 요거는 방사선 치료. 다른 암에서 하는 방사선 치료랑 똑같아요. 방사선 CT 기계 같은 데 들어가서 방사선 쬐는 거예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암들보다 선택지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걸 다 모든 환자가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분은 수술적 치료는 못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항암 치료는 못하는 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환자 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좋고 암이 작으면 다 고를 수 있어요. 그냥 고르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근데 간 기능이 나빠. 암은 작은데 간 기능이 나빠. 그런 분들은 수술 못하고 간이식 해야 돼요. 절제는 못하고 간이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암이 크고 간 기능이 좋아. 그럼 수술도 해볼 수 있고 약물 치료도 해볼 수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간이식은 어려워요. 암도 크고 간도 나빠. 그럼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제 또 정리를 시켜봤어요. 이것도 이제 AI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수술적 치료, 수술은 말 그대로 오직 전신 마취해서 하는 수술이에요. 주로 제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수술을 해서 떼어내는 사람. 떼내야지 속 시원하지. 그래서 떼어내는 사람인데 절제하면 일단 없앨 수 있으니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치료 중에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게 완치에 제일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간도 마찬가지.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절제하든가 아니면 간이식을 하든가. 간이식은 조금 어려운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간을 누군가한테 받아야 돼요. 기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식이 1번이 되지를 못해요. 기증자가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수술할 수 있으면 떼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떼어낼 수 없으면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이식도 좋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못하는 분들은 그럼 어떤 선택지로 가느냐? 고주파 치료나 뭐 에탄올 주입술 이런 걸로 초음파를 보면서 암을 봐요. 거기다가 바늘을 찔러서 거기서 태워 죽여요. 중요한 건 암이 작아야지 가능해요. 암이 크면은 암 태워 죽이다가 간이 다 타요. 암의 위치도 중요해요. 암이 간의 바로 꼭대기에 있어. 그러면 위에 바로 폐가 있고 심장이 있으니까 못해요, 이거는. 아니면 또 암이 혈관 가까이에 있어. 그러면은 태워 죽이다가 혈관 망가져서 큰일 나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요. 색전술은 뒤에 또 나올 건데 색전술은 이제 찾아 들어가서 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다가 항암제를 넣어요. 그리고선 거기를 문을 닫아버리면 항암제가 요 안에서 암세포를 말려 죽여요. 근데 요거는 재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 자체를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잘 안 될 수가 있고 방사선 치료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 있는데 항암 치료는 사실 간암에서는 다른 거 다 못하는 경우의 선택지예요. 사실 여기까지 가면은 안 좋아요. 뒤에서 또 조금씩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수술할 때 결국에는 아까도 간 기능 되게 중요해요. 간 기능이 나쁘면 수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 기능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 검사도 보고 간암에 대해서 CT를 찍어가지고 요새 좋은 방법이 많아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CT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 간을 그려줘요. 이렇게 아예. 그래서 간에 있는 혈관들, 간 모양, 간암 모양 그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간암을 절제를 하려면 간을 요만큼 도려내면 되겠다. 이걸 다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요만큼 떼내고 나면 남은 간이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되게 편해요. 수술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요새는 이제 이런 첨단 방법들을 병원에서 도입들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은 이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만큼 도려낸 모양이고요. 그러면은 간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니까 막 개복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요새는 뭐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다 들어보셨죠? 간도 다 돼요.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다 되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그것도 역시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요. 어떤 분은 개복하는 게 더 좋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복강경이 가능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로봇이 가능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하는데 보면은 개복하면 이렇게 흉터가 크게 나요.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개복할 때 이렇게 시야가 잘 보이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저는 복강경으로 많이 하거든요. 복강경으로 하면 구멍만 이렇게 내서 해요. 그러니까 흉터도 적고 회복 속도도 좀 빨라요. 그다음에 복강경으로 카메라 넣어서 들여다보면 요건 색깔 좀 이상하잖아요. 특수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간암이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특수 촬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또 잘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오전에 로봇 수술을 한번 하고 왔는데 로봇 수술해도 구멍이 이런 식으로 조금 남고 좋아요. 그다음에 로봇 수술하면은 이렇게 로봇 기계가 팔이 이렇게 제가 손 이렇게 꺾는 것처럼 기계가 꺾여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훨씬 좋은 점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간도 수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간 수술이라고 무조건 개복 크게 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 이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간 이식을 받고 회복을 하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지방에서 거의 제일 많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까이서 도와드릴 수 있고 우리 지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제 아픈 분들 있으면은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해운대백병원 가봐라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뇌사자 간이식은 말 그대로 뇌사자한테 간이식을 받는 거예요. 뇌사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무슨 이유가 됐던지 뇌사에 빠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은 아직 안 멎었어. 근데 말 그대로 머리가 멎었어요. 그럼 머리가 멎으면 결국엔 우리 심장도 따라서 한 3, 4일 뒤에 멎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평상시에 건강하셨다. 그런 분이라면 심장, 폐, 간, 콩팥 다 법적으로 기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장기 기증. 그 동의서 같은 거 쓰시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간을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전체 간을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연결을 해드려요. 생체 간 이식은 반대로 뇌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생체 간 이식으로 가족분 중에 간의 일부를 받아서 이제 드리는 분이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뭐 자녀분들이 좀 많이 그렇게 하셨고요. 아들이나 딸, 뭐 아니면 친척, 형제들이 간의 일부를 이렇게 절제를 해서 우리 아프신 가족분에게 드리는 게 생체 간 이식. 그래서 보면 굉장히 간 모양 예쁘죠. 이게 정상 간이거든요. 이건 뇌사자 간 이식이에요. 전체 간을 아예 통째로 기증을 받아서 받으신 분의 모양. 요거는 부분만 있어요. 말 그대로 생체 간 이식. 요것도 오른쪽 간을 절제를 받아서 이렇게 이식을 한 모양. 이렇게 이식을 하고 나면 나중에 가면 외래에서 못 알아봐요. 다니시는 거 모습 보면 똑같은데 중요한 건 이식을 하면은 조금 이제 관리를 할 게 좀 많아요. 뒤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간절제술은 수술로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거, 암이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건데 중요한 건 내 간이 괜찮게 유지가 될 수 있고 남의 간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면역억제제라는 약을 안 먹어도 되고 대신에 남은 간에서 또 재발을 할 수가 있고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절제 수술할 때는 간 기능이 유지가 돼야지 수술이 가능하다. 간 이식은 아예 아까 울퉁불퉁 다 망가진 간을 제거를 해버리고 건강한 새 간이 들어가니까 간 기능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간 기능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대신에 남의 게 들어왔잖아요. 아무리 내 배에 아파서 난 자식이라도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그거를 남의 거다. 밖에서 들어왔다. 내 게 아니니까 얘는 치워야 돼 하면서 면역 반응을 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평생 드셔야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도 요새 그런 걸 관리 다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증자가 있어야 된다는 건 있어서 저희가 수술은 크게 두 가지. 간암에 대해서 수술은 간 절제 또는 간 이식을 하는데 장단점이 각각 있고 또 자기한테 맞는 게 각각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저희 병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수술 말고, 수술 무섭잖아요. 그럼 이제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아까도 몇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화학 색전술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주사선을 타고서는 쭉 찾아 들어가서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까지 찾아 들어가요. 요게 이제 간암이 있었던 분의 모습이거든요. 이 간보다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를 간 동맥을 타고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윤곽이 좀 보이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간암은
혈관을 자기가 먹고 살려고 혈관을 막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혈관이 간암을 이렇게 둘러싸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항암제를 이 암에다가 뿌리고 여기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럼 간암이 먹고 살 게 없어지죠. 그래서 치료가 되는데 단점은 한 번으로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거 아니고 장점은 아까 이식 수술이나 절제 수술이나 이런 수술 못하는 분들, 이렇게 2개 있는 분들이나 여러 개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 치료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찔러서 태워 죽이는 치료 있다고 그랬어요. 초음파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검사 초음파라고 그랬잖아요. 초음파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초음파를 보고 찔러요, 바늘을. 그리고선 거기에서 고주파를 발산을 시켜요. 그러면 안에서 암이 타요. 그래서 이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암이 타는 모습이에요. 불꽃놀이처럼. 이런 치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듯이 암이 크면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암이 작은데 수술은 하기는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분들은 이 치료를 하면 그래도 요것도 수술이랑 비슷하게 태워 죽이니까 좋은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런 CT기 같은 방사선 치료 기계에서 그림을 그려서 암에다가 여기만 이렇게 딱 암이 있는 부분만 딱 표적을 해서 거기만 방사선을 쬐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치 자체가 안 좋아서 아까 태워 죽이는 치료도 어렵고 색전하기도 어렵고 수술하기도 어려운 분들 아니면 간암이 혈관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사실 그거는 좀 진행이 돼 있는 거거든요. 간암 자체가 혈관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 치료가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요새 이건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요새 항암제가 많이 이제 개발들이 많이 돼요. 좋은 약들이 많은데 간암은 항암제가 사실 없었어요. 우리 췌장암, 뭐 대장암, 유방암 이런 거는 항암제도 좋은 항암제 많아서 항암제 쓰고 나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간암은 항암제가 없으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술, 뭐 색전술 온갖 방법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간암에 최근에 듣는 항암제가 좀 나오기 시작은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아까 앞에 치료를 다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하는 치료가 항암 치료다. 항암 치료까지 안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먹는 항암제가 있어서 암을 직접 이렇게 못 살게 구는 항암제가 있고요. 또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높여서 우리 몸 자체가 암을 못 살게 굴게 하는 항암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암제가 나온 지 이제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막 결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암 치료도 오히려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암은 항상 무서운 게 이거죠. 재발하는 거. 아까 간암 어떨 때 생긴다? 아픈 간에서 생긴다고 그랬죠. 아픈 간은 떼낸다고 나머지 간이 안 아플까요? 아프죠. B형 간염으로 간 자체가 이미 간 경화가 와 있는데 간암 있는 부분만 뗀다고 해서 나머지 간에 간 경화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딱 없어지는 거 하나예요. 간이식. 그것 말고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아픈 간에서 생기기 때문에 아픈 쪽 한쪽 도려낸다고 해서 나머지 아픈 쪽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아픈 쪽에서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평생 관리를 그래서 꾸준히 챙겨봐야 돼요.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완치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또 5년 생존율이 중요해요. 5년 동안 재발 안 하고 저랑 외래에서만 잘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엄청 축하드리는데 잘 나가다가 한 4년 말에 가가지고 생기는 분이 있어요. 어떡해. 또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해서 그래도 4년 반을 너무 잘 지내왔으니까 또다시 치료해서 또 열심히 또 가야지.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암은 어쨌든 아까처럼 아픈 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술이나 치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하실 거, 영양관리나 운동이나 이런 거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항상 물어보세요. 외래 오시면 뭐 먹어야 돼요? 뭐 해 먹어야 좋을까요? 어머님들이 아버님 수술해놓고 나면 어머님들이 항상 집에서 뭐 해줘야 될까요? 이거 꼭 물어보시는데 딴 거 없어요.
집밥. 집밥이 제일 좋아요. 집밥이 제일 좋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술, 담배 당연하고요. 건강보조식품, 한약, 무슨 뿌리 달인 거, 가공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밥이 제일 좋아요, 진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 같은 거, 농축한 거, 흑염소 달인 거 이런 거 도움 안 돼요. 흑염소 먹어도 되나요? 그거 할 돈으로 좋은 소고기 한 근 사다가 아버님이랑 쌈채소 해가지고 깨끗하게 잘해가지고 맛있게 구워 드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간에 좋은 음식은 따로 없어요. 아까 간 화학공장 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걔네한테 뭐 일부러 뭘 더 갖다 줄 필요 없어요. 걔네가 착실하게 잘 돌아가게끔 우리 땅에서 난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깨끗하게 잘 키운 그런 음식들 집에서 맛있게 맛깔나게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 운동 진짜 너무 중요해요. 생활 환경도 좋아지고 하니까 평균 연령이 길어지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80살에 간암 진단받아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 80살 넘었다고 수술 안 할까요? 아니요. 요새 수술 다 하실 정도로 체력들이 좋으세요. 그만큼 건강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를 이만큼 해놓고 수술하면서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건강관리 이만큼 돼 있던 분들 수술하고 나면 이만큼 떨어져요.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꼭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 그다음에 근력 운동, 페트병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안 다치시게 중요한 건 안 다치시게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아픈데 막 무리해서 나 꼭 1시간 채워야 돼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정도 쉬어가도 되니까 꾸준한 운동 뭐 일주일에 3일 30분 정도씩 하는 거 이런 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B형 간염, C형 간염 있으면 아픈 간 그럼 간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방하고 치료해야 돼요. 만약에 B형 간염 항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병원 오셔가지고 항체 검사 해달라고 하셔서 없으면 예방접종 하시면 돼요. C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없어서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 안 되고 체중 유지 아까 살쪄서 생기는 간암 있다고 그랬죠.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간에 좋은 음식 따로 없다. 6개월마다 검진 꼭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고위험군 아니시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국가 검진 괜히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잘 챙겨서 받으시면 돼요. 아, 요거는 조금 모양이 어렵긴 해요. 이게 제 후배 교수님이 만든 슬라이드 제가 베껴왔는데 아까도 다학제라는 말씀 드렸어요. 다학제라는 게 되게 낯설게 들리실 건데 마늘따예요. 학문학. 쉽게 말해서 여러 과 교수님들이 환자분 한 분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요. 솔직히 병원 오시면 내과 갔다가 외과 갔다가 어디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시기 힘들어요, 실제로. 근데 다학제 진료는 그 환자분 한 분 모시고 나랑 내 가족을 위해서만 모여서 진료를 같이 봐요. 그래서 간암은 그렇게 진료를 보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저희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저 혼자 고민해서 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외과, 내과, 뭐 종양내과, 암 진단 봐주시는 병리과 교수님, 영상학과 교수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환자분 한 분 모셔놓고 가족분들이랑 설명 다 드리고 그래서 이런 치료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치료 하다가 또 고민거리가 생기면 또 모여서 같이 진료를 하고 그런 식으로 다학제를 하는데 저희 병원이 그거 되게 잘 돼 있어요.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해운대백병원 가봐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배가 자꾸 불러오거나 황달이 있으면 아까 이미 증상이 있으면 안 좋다고 그랬죠. 평소보다 심하게 피로하고 오른쪽 배 묵직하다. 역시 이미 증상이 있으면 안 좋아요. 있으면 빨리 오세요. 그다음에 가족 중에 간 질환자가 있으면 얼른 병원 한번 가보자 얘기 꼭 해주세요.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간암 조용히 생겨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고위험군 아까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있었던 분, 강경변 환자는 6개월마다 무조건 검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기 발견하면 아까 치료 방법 되게 많았죠? 치료 방법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치료할 수 있는 찬스가 많다. 그래서 예방하고 잘 관리할수록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까 간염 바이러스 예방하는 거 예방접종 안 하신 분이나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은 병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목욕탕이나 헬스장 이런 데서 면도기나 다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데서도 옮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금주하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체중 관리하시고 식습관 관리하시고 검진 꼭 챙겨서 하시는 거. 오늘 요 3가지 기억 꼭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